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금양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 좀 더 무료방에 안내드린 종목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무료방 오시면 종목들 다 공개가 되겠죠. 일단은 금양, 오늘 시장도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일, 오늘 해가지고, 시장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위치가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12월 1일부터 계속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 부분들이 코스피 PBR 0.9배 수준입니다. 저평가라는 이야기인데, 시장 오늘 외국인들 기간 뉴욕 증시가 휴장이 있으면서 환율도 휴정을 받고 환율도 계속 떨어졌어요. 127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긴축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금리 인상이 우리가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표현이 좀 되는 것들이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믿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순매수 흐름들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도 순매수 흐름들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착오가 있어요. 착오. 그럼 시장이 바닥인가? 바닥인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배당 시즌이라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배당 시즌. 이제 증시 폐장이 29일까지만 거래를 하고 폐장을 할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배당 날일이 30일이잖아요. 30일. 그러니까 우리가 27일까지는 순매수를 해줘야 된다. 화요일 이후로 수급이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순매수를 한 것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준 거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수랑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있죠. 배당 수익률이 여기 나와주듯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서도 배당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까? 글쎄요. 보통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배당을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 달 1월이나 6월 달쯤에 배당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금양이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락에 쭉 내려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없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없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은 금양은 배당을 해준 사례는 없다. 한 번 있네요. 한 번. 3.4% 정도. 이때 2018년도 영업이익, 이 당기순이익이 200억 원이 나올 때 그때 배당을 한번 하긴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육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 이익을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23억, 22억, 그리고 마이너스 9억 수준들이니까 이전에 당기순이익 200억, 180억 나올 때도 안 했어요. 200억이 나올 때 해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연도에 배당을 좀 기대를 하긴 힘들겠죠.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체전지가 그동안, 좀 이제 수요에 대한 부진 우려감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특히 테슬라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체전지에 대한 수요 불안이라고 할까요? 자, LG에너솔루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감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랑 연관이 또 있는 게 LG에너솔루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냐면 금양이 지금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것들이 리튬 관련이 있잖아요. 리튬은 또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LG에너솔루션이 상승을 했었고 금양은 지금 하락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19일이랑 27일에 소폭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다. 일단 흐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기보고서 있죠. 분기보고서 보면은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어요. 주된 사업은 발포제 생산 판매, 발포제 유관, 각종 첨가제 이런 쪽이죠. 원재료 발포제 반제품으로 시어치 특성 가격 경쟁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매출 및 수주 현황 보면은 발포제, 그리고 기타 상품 기타 소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판매 경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우리 발포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포제 기업인데 어떤 발포제냐? 이거는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합성 수지, 고무,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는 화공약품 발포제, 유관 제품 나와 있죠. 이 사용되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 내장재 이런 쪽으로. 자,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고, 여기 투자 판단 주요 경영 상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산업 단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을 확약을 했다.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부지, 토지를 매입을 했다. 매입 목적은 2차전지 제조용 부지 확보다. 제조용 부지 확보. 자, 그럼 2차전지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금양 2차전지 공장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부산 2차전지 주요 산업 메카로 만들 것이다. 금양이. 자, 전기차 동력 2170 배터리 개발. 사상에 200만 셀 라인 연말에 완공한다. 연말에. 자, 기장 산단 17만 넘는 제곱미터 넘는 부지를 매입을 했다. 5억 셀 규모 양산시설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소 추진 연안 선박 허브에 발돋움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부산은 2차전지와 수소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보면은 5억 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추후 배후 부지를 개발할 경우 10억 셀 규모의 생산시설 확충이 가능한 위치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다. 테슬라 전기차에도 사용 중인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 외에도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등등등등 사용된다. 자, 올해 말까지 사상동 본사 부지 내 200만 셀 라인을 완공을 하고 2024년도 기장산업단지 1억 셀 이상의 공장 건설을 완료해 2차전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2024년도. 아직까지 이게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자, 수소기술 같은 것들도 스택 관련해가지고, 수소도 관련이 있고, 자, 여기서 계획이 있죠. 티타늄을 활용한 해안 전용 스택을 개발해, 자회사 금양 이노베이션이 담당하고 있는 이 산업이, 카이스트랑 협력을 해가지고, 해양 전용 스택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2023년도 4분기에 독자 스택에 탑재된 수소 추진 선박의 실증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요인들이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을 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일에 공시가 하나 또 나왔어요. 12월 26일이 공시거든요. 중국 쪽에 계열회사 발포제 유관 제품을 판매했다. 자기 자본 대비 5.6%다. 자, 이 처분 목적. 이게 수주 공시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수주 공시가 아니네요. 발포제 유관 제품 판매하는 계열 회사인데 이 중국 쪽 이 자본금 이 회사를 처분을 했다. 자기 자본 대비 5.6%에 해당하는 처분 금액인 거고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것들이다. 지분 매각 일정은 이렇게 12월 26일, 27일, 26일에 결정을 했고 27일에 처분 예정이다. 지분 매각을 통해서 경영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금민, 류한 트레이딩 여기에 중국 기업을 정리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을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키는 내용들이라고 하니까. 자, 26일에 이제 중국 기업에 매도를 했어요.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2차전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충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이 자본금. 자, 일단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반등은 일단 좀 나왔습니다.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게 22,500원 이 부근들이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살짝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저점인 것 같아요. 60일선을 당초로 좀 잡고 있었는데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그럼 121선 이렇게 좀 올라오겠죠.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60일선, 21선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못 해주면은 121선에서 21선 이렇게 내려올 거죠. 내려오겠죠. 61선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121선에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바로 뚫고 지지를 받고 바로 뚫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폭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고 외국인도 순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되게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60일선을 돌파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2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 버텨줄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양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방에 이렇게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물론 이제 매도한 종목들도 있는데 딱히 지금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서서히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다렸던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저도 무료방 안에서 계속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